1시 46분 지납니다. 이번에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12월 들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나흘째 주가가 흘러가면서 12월 힘들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2월 전략을 다시 한번 주요 변수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임택은 라임 투자자문 상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12월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대를 꺾진 않았습니다만 약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떠오르고 있죠. 12월 주요 변수, 지금 또 시장에 미치고 있는 주요 변수들 점검 좀 먼저 해주세요. 일단 이번 주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아마 미국 고용지표. 예, 그렇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하고요. 12월에 이제 있는 FOMC에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좀 가속화되는, 좀 더 당겨지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연될 수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시장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사실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은 아마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10월, 11월, 12월은 그 전형적인 어떤 그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소매점들이, 미국에 있는 소매점들이 임시직 고용을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네. 늘리는 수치를 보면은 대충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는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 달에 임시직을 늘린 고용자 수를 보니까 이게 2000년 이후에 거의 최대치로 지금 늘렸거든요. 그 말은 이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11월, 12월도 역시 이 고용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고용지표는 분명히 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개선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12월에 과연 테이퍼링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상 이전과 크게 시각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요. 이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슈가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미 조금 경기에 이제 좀 충격을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한 분기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벤 버넌키 회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 때 이걸 굳이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다음 정책 입안자의 어떤 그 부담을 줄리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어떤 행동은 없을 거고, 이전의 시각을 유지하는 그 상태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로 확인하고 나면은 시장에서 좀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테이퍼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이 과연 그 유동성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유동성은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으로 가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게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실물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이런 유동성 이슈 자체는 좀 많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유동성이 끝나가고 이제 성장으로 전환되는 이 국면에서 겪고 있는 어떤 마찰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무님,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2월입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상당 부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확실히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남은 12월 산타 할아버지 좀 기다려도 될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기간 매물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지금 2000선을 넘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펀드 환매 계속 나오고 지금 매물로 계속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한 2년 반 동안 1800에서 2000을 갇혀 있다 보니까 2000만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이제 환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니저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환매가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팔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매물은 출회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 이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2100 정도 선을 넘어가야 그 이상에서 이제 진입한 그 매물 자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새로 이제 펀드가 이제 그 진입을 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수가 좀 급등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기관 매물이 줄어들려면은. 외국인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저희 지수 자체는 좀 정체된 것 같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환율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환율까지 고려해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익이 저희 시장에서 적게 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연간 한 25% 정도 수익이 났고, 저희 국내 시장에서도 좀 수익이 났다 생각하면은 12월로 접어들면서 좀
이제 수익률을 확정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매물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단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매물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시니까 양 대표님 안 오시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산타 청년을 기다리세요. 산타 청년을. 네. 선혜 씨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산타 할아버지 아직 멀었잖아요. 네. 24일 그때 오시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는데, 자, 12월 시장 시작하기 전에 사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그것과 다르게 가고 있는데, 특히나 기대감이 컸던 자동차, IT 성적이 예상 밖으로 또 좋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 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자동차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결국 이제 학습 효과인 건데 사실 2012년 말에도 또 엔저가 막 발생하다 보니까 바로 저희 즉각적으로 저희 국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1대1로 놓고 보면 한일 자동차 간의 그 관계를 뭐 당연히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정적인 피해를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지난 2012년 말에 이제 계속해서 엔저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2012년과 14년 놓고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익이 크게 변화가 있었느냐? 놓고 보면은 현대차는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뭐 적게지만 6에서 한 7% 정도 증가를 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으로 한 순이익이 한 1, 2% 정도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저가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자동차들의 수출 경쟁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주가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엔저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에 대한 센티멘트가 바로 영향을 끼쳐버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저희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뭐 좀 단기적인 충격에서 이제 그치고 금방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IT 전반에 좀 문제인데요. 뭐, 지금 현재 스마트폰 말고는 사실상 이제 모멘텀이 거의 없었던 건데, 이 스마트폰의 모멘텀마저도 약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IT 내에서도 딱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IT가 아니라면은 좀 모멘텀이 좀 부진을 겪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뭐 돌파구나 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댈 만한 요인 이제 실적인데 3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4분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4분기 실적도 소위 컨센서스라고 하죠. 기대치들이 점차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섹터별로 그 가운데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어디입니까? 그냥 이제 분기별로만 놓고 봤을 네. 때는 뭐 좋아질 수 있는 쪽은 뭐 은행이나 이런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라든지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4분기에 워낙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분명히 낮춰주는 부분이 있고 3분기보다 좀 부진할 수 있는 업종도 많이 나타나고 저희가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 역시도 실적이 좀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인데요.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 받았던 수주 물량이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안 좋은 실적을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실적을 보고 투자하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조선업종은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하게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이다 보니까 현재 실적보다는 좀 더 그 내년의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경기 민감 섹터인 뭐 조선이나 IT, 자동차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해서 만약에 4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을 보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하고 또 향후 2014년에도 지금 그 전망이 좀 어두울 수 있는 일부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국 모멘텀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2014년 시장 전망인데요. 그 질문 가기 전에 오늘 이제 12월 얘기를 했으니까요. 12월 연말까지의 지금 12월 초가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의 기본적인 전략을 좀 먼저 듣고 다시 2014년 좀 여쭤볼게요. 뭐 14년 네. 전략이랑 12월 전략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어쨌든 12월이 이제 내년 1년을 준비하면서 네. 준비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니까 전체적으로 12월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단계 많이 급락을 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와는 다르게 중국 지금 춘절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화학주랑 철강주 좀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2월 연말로 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더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년 시장에 대한 큰 그림들하고 연간 전략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4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는 게 2014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경기 순환 국면별로 놓고 보면은 사실상 이제 지금 지난 2년 반, 3년 동안은 내년에 성장할 거다, 내년 성장할 거다 했지만 사실상 성장은 없었고 그냥 기대감만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는 부양이 되지 않으니까 금리는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게 전형적인 경기 회복 초기 단계 모습이거든요. 금리는 낮은데 성장도 없는. 근데 지금 현재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수출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년은 GDP 성장률이 올해 대비해서 플러스로 크게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사실상 금리가 크게 올라갈 거를 전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내년 4분기나 돼야지 금리가 지금 한 차례 인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성장이 발생한다는 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그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어쨌든 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이런 자산에 대한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섹터 내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머징과 관련된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머징에 직격탄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단기에 사라질 거라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뭐 업종이라든지 뭐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에 중심으로 해서 수출하는 뭐 섹터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가장 큰 기회가 오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함께하는 마켓 인사이드 라임 투자자문 임태근 상무님 시각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